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리스트에 이어서 튜플, 셋, 사전형 자료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 집합, 사전형 이 세 개의 자료형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리스트와 아주 유사한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플입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시퀀스에 속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리스트하고 튜플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단순해요. 리스트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아이템이 순서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덱싱이나 슬래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부분 내용을 추출하고 또 거기 있는 내용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했었죠. 근데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삭제나 변경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스트형만 사용하면은 튜플형을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컴퓨터의 특성상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튜플을 사용했을 때에 추가, 변경, 삭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튜플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특성들은 리스트와 거의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튜플에 대해서 보면은 차이점이 값이 변하지 않는 이터러블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튜플이 만들어지는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튜플 이름을 왼쪽에 써주고 이퀄 사인 할당문이죠. 그 다음에 괄호로 둘러싸여져 있고 괄호 안에 여러 개 항목이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리스트에는 괄호가 아니고 사각괄호였죠. 그러니까 사각괄호로 둘러싸서 그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튜플은 사각괄호 대신에 일반 원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리스트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항목은 한번 만들면은 추가, 변경, 삭제가 안 된다. 여기에 이 차이점 외에는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t는 괄호 열고 1, 2, 3 하면은 요 t는 1, 2, 3 세 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튜플형 데이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괄호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괄호라는 거는 원래 사용되는 용도가 어떤 연산을 할 때에 연산의 우선순위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괄호를 해준다든가 또는 특별히 괄호가 없더라도 연산하는 순서가 차이가 없으면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와 같은 성격을 물려받아서 튜플을 만들 때에도 굳이 괄호를 해주지 않고 괄호를 생략하고 그냥 t = 1, 2, 3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런 튜플 아이템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튜플 아이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숫자나 문자 외에 다른 리스트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아이템 형태를 섞어서 이런 튜플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기했듯이 차이점은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은 튜플의 원소는 추가, 삭제,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점을 잘 상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는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했죠. 근데 추가, 변경, 삭제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바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또는 어떤 바꿔주는 내장 함수들, 오퍼레이터나 내장 함수들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바꿔줬어요. 근데 인덱싱, 슬라이싱, 내장 함수를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단지 리스트 안에 있는 튜플 안에 있는 아이템을 변경을 하기 위한 인덱싱이나 슬래싱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만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튜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엠프티 튜플을 만들 때에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t =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엠프티 튜플이 생성이 됩니다. 또는 튜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엠프티 튜플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튜플을 만들 때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컬러스 = 괄호 열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만들면은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의 아이템을 포함하는
그런 튜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숫자, 5개의 숫자로 구성된 튜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튜플 안에 있는 값을 다른 변수에 할당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라는 튜플 안에 5개의 숫자가 있죠. 이 5개의 숫자를 별도의 변수로 할당할 때는 이런 식으로 n1, n2, 에서 n5까지 이렇게 왼쪽에 콤마로 5개의 변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튜플 변수를 써주면은 튜플 안에 있는 값들이 차례대로 왼쪽에 있는 변수에 매핑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튜플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할당문이나 어떤 변수를 사용할 때에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입력받거나 할당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사용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지만 사실상 이런 거의 의미가 어떤 튜플의 개념을 사용해서 할당이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튜플은 가로 안에 어떤 값을 포함해서 생성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괄호의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리스트와의 어떤 사용상의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아이템 하나만 포함하는 튜플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 t는 가로 열고 1, 콤마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이 콤마라는 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튜플에서 괄호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괄호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괄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게 되면은 s는 1 이런 식의 수식과 동일해집니다. 근데 이 s는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튜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숫자 2를 s에 할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는 튜플이 아니고 인티저 값, 정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숫자 아이템 하나만 있는 거를 생성할 때에도 그냥 괄호 열고 1 가로 닫고 하지 않고 이 뒤에 콤마를 찍어 줌으로써 이게 숫자가 단일 아이템이 아니고 튜플의 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괄호를 생략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c equal 10, 그리고 괄호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10이라는 아이템 하나만을 포함하는 튜플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A는 1, 2, 3 하면은 A는 1, 2, 3 세 개의 아이템을 포함하는 튜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4, 5, 6 하면은 똑같이 괄호를 해줘도 튜플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튜플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개의 값을 할당할 때 우리가 이미 사용했던 겁니다. 사용했던 거를 다시 튜플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구분해서 할당하는 방식, 이거는 사실은 A는 1, B는 2, C는 3 이 세 개의 할당문을 모아서 한 줄을 표현한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가로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튜플 값을 왼쪽에 있는 튜플 변수로 이루어진 튜플에 할당함으로써 여러 개의 할당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걸 할 때 이게 튜플이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리스트가 오더라도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할당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튜플을 사용할 때에 튜플 대입 연산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udent1이라는 튜플을 철수, 식구, cs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과 나이, 그 다음에 전공을 세 개로 구성되는 튜플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name, age, major 세 개의 변수를 잡고 이 세 개의 변수에 한꺼번에 튜플에 있는 각 아이템을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당문을 써주게 되면은 세 개의 변수에 한꺼번에 동시에 각각의 아이템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 튜플 괄호가 아니고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할당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할당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튜플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리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리스트에 있는 예제 그림과 비교를 하면은 여기에서 사각가로 대신에 원가로로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튜플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 여기에 T1이라든가 또는 T1에서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덱싱 슬래싱을 적용할 때에 리스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리스트에서는 이 안에 있는 특정 아이템이나 그 아이템 영역에 있는 내용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때에 인덱싱이나 슬래싱을 사용해서 이 인덱싱과 슬래싱을 할당문의 왼쪽에 그 써줌으로써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튜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이 안 되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리스트와 구분해서 주의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이 튜플은 그 덧셈 연결, 덧셈은 더하기가 아니고 그 두 개의 그 튜플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 반복, 그 다음에 in이라는 연산, 그 다음에 튜플 안에 아이템 개수를 카운트하는 len이라는 함수, 이런 식의 리스트에 사용했던 연산과 함수를 그대로 튜플에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 튜플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근데 메서드가 있는데, 리스트에 포함되었던 메서드 함수들은 대부분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거기에 관련된 메서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튜플은 추가 삭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메서드 함수들은 다 제거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그런 메서드 함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튜플에서는 그 인덱스하고 카운트 이 두 개의 메서드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튜플이 리스트와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튜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 변경 삭제를 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비교적 굉장히 쉽고 편하게 어떤 리스트 대신에 튜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셋, 집합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집합을 많이 다루었죠. 그리고 집합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파이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집합을 만들 때에는 집합 이름에 대한 변수 이름을 써주고 할당문에 이퀄 사인을 써주고 오른쪽에 여러 개의 항목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리스트는 사각가로, 튜플은 원가로였는데 집합은 이런 식의 브레킷 모양의 그 대가로 모양으로 이 안에 항목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는 항목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수학에서의 집합과 마찬가지로 집합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집합은 그 리스트와 비교해서 리스트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은 딱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집합에 있는 이 항목들, 아이템들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리스트는 같은 아이템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집합은 한 아이템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수학에서의 집합의 의미와 동일한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아이템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아이템은 집합의 원소다, 이런 개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집합의 자료형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서 좀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리스트와 달라지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요소를 갖게 되냐면은, 물론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 어떤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을 때에 그 데이터 중에서 중복을 걸러내는데 이 집합형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 집합 안에 있는 이 항목들이 이 항목 자체가 다른 값으로 바뀔 수 있는 항목들, 이런 항목들이 집합에 들어간다면은 처음에는 중복이 안 돼 있다가 특정 항목 값을 바꿔주면은 다른 항목과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값을 바꿀 수 없는 객체만 원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객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자료형 중에서 이런 어떤 숫자 또는 문자열, 그리고 튜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리스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한 이런 데이터형은 이 집합의 원소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에 이런 리스트 같은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집합은 만들어지지 않고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집합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템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의 순서 개념이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인덱싱하고 슬래싱 적용이 집합에는 안 됩니다. 인덱싱하고 슬래싱이라는 게
그 리스트나 문자열 안에 있는 어떤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서 특정 이게 몇 번째 아이템이고 몇 번째 아이템부터 몇 번째 아이템까지 추출한다. 이런 데 사용되는 개념이었죠. 근데 그 집합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이나 슬래싱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합에 대한 그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집합은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집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set 안에 오는 이 값은 어떤 하나의 값이 오고 이 하나의 값이 단일 값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개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스트 1, 2, 2, 3 이 4개의 아이템을 갖는 값을 가지고 set이라는 함수로 집합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4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이 집합에는 원수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2가 2번 있지만 이걸로 집합을 만들게 되면은 중복된 아이템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2가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3개의 아이템만 갖는 이런 집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집합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 집합 아이템을 그 출력문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출력이 1, 2, 3 3개가 있다고 해서 1, 2, 3 순서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랜덤하게 어떤 순서로 출력될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출력할 때는 순서를 지켜서 출력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집합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집합은 원수의 추가나 삭제가 집합의 그 원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지만 특정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사용되었던 멤버십 테스트, in이라는 연산 이런 연산들이 집합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고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을 만들 때 공집합을 만들 때 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나 튜플처럼 S는 집합은 브래킷 가로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브래킷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이것도 공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공집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집합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사전형 딕셔너리라는 사전형이 있는데 사전형의 자료도 이 집합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브래킷 대괄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브래킷 가로 열고 닫고 이 공집합이 이게 집합인지 아무것도 없는 아이템이 없는 딕셔너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딕셔너리 데이터형에 우선권을 주고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사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합을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S는 그 대괄호 열고 1, 2,5 가로 닫고 하면은 이거는 집합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안에 1, 2, 5 세 개의 아이템을 포함하는 집합이 되죠. 근데 이거는 왜 딕셔너리와 그 구분해서 그 집합이 만들어지냐면은 딕셔너리형은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는 같은 브래킷 대괄호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의 형태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콜론을 사용해서 콜론 왼쪽의 값, 오른쪽의 값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아이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일반적인 단일값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브래킷 가로 안에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에는 딕셔너리인지 사전인지 구분이 되고 없이 공집합을 만들 때는 일단은 사전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사전, 집합이 아니고 공사전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이제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넘버스 이퀄 2,1,3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진 집합을 만들었죠. 근데 만든 순서가 2, 1, 3이 들어갔지만 이 아이템의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2, 1, 3으로 출력될 수도 있지만 1, 2, 3으로 출력될 수도 있고 어떤 순서로 출력될지 몰라요.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을 만들 때에 2, 1, 3, 2, 3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5개의 아이템이지만 2하고 3은 2번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번씩 들어가 있는 거는 자동으로 걸러지고 1, 2, 3 3개의 아이템만 갖는 이런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집합에 대해서 len이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이 안에 아이템 개수를 얻으면은 최종적으로 3개만 있기 때문에 3이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합을 활용할 때는 이런 숫자 외에 예를 들어서 그
프루츠, 과일이라는 집합은 애플,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어떤 과일 이름을 사용해서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실수값 또는 다른 문자열 또는 다른 튜플이나 어떤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집합을 구성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집합 생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1은 3, cat, false 하면은 숫자, 문자열, 그 다음에 논리값 이런 다양한 값을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 리스트나 어떤 이터러블한 그런 데이터 형태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중복되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삭제해주고 그 중복이 안 되는 값들로 이런 식으로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S3라는 집합을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이홍 느낌표라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자열이 여기 들어가면은 문자열을 이런 집합이나 이런 set으로 적용을 해서 만들면은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hi 브랭크 hong 느낌표 이렇게 순서대로 각 글자를 잘라서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집합이라는 함수를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hi 브랭크 이런 식으로 다 문자가 잘라지는데 잘라진 것 중에서 대문자 h는 2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합에는 순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순서가 이렇게 순서 없이 만들어지고 중복된 값은 하나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그 리스트와 확연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 때에 1, 2, 그 다음에 리스트 3사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보면은 리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리스트는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다른 외부 어떤 그 레퍼런스에 의해서 값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가 가능하죠. 근데 추가 변경 삭제되는 아이템은 집합의 원소로 가질 수 없다라는 그 법칙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집합의 어떤 그 다양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메서드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에 적용되는 메서드 함수는 리스트와 다른 어떤 메서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서드 함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집합의 특징을 이용한 그런 그 함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집합의 차집합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교집합,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합집합, 이런 식으로 집합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메서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들에 대한 설명은 뭐 리스트나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떤 함수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항상 그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런 집합의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뭐 쉽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런 메서드들을 찾아서 적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 활용을 하면은 아마 프로그램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 적용되는 메서드 함수들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그 집합에 어떤 특정 아이템 하나를 추가할 때에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1, 2, 3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 집합을 만들고 여기에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4를 주게 되면은 4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있는 아이템을 추가하면은 아이템 추가가 안 되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인덱싱 같은 걸 사용해서 어떤 멤버에 적용하면은 순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add는 하나의 아이템만 추가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upd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 2, 3 세 개의 아이템을 갖는 집합 S1이 있을 때에 여기에 update라는 메서드를 적용하고 4, 5, 6을 추가하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뭐 add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add해서 8, 9 리스트를 추가하면은 add는 단일값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 9 두 개의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8, 9라는 리스트 자체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집합에 추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갖는 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단일값 하나만 업데이트의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형태로
아이템을 제거하는 거는 리무브나 디스카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리무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제거하면 제거가 되지만 없는 아이템, 여기 13밖에 없는데 요 13, 요 S1에 없는 7이라는 아이템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똑같은 형식인데 디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없는 아이템을 제거하면은 아이템의 변화는 생기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요 용도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인 연산자, 리스트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 연산자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이제 대표적인 게 교집합이나 합집합 이런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을 구할 때는 intersect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오퍼레이션 기호로 우리가 그 암퍼샌드 기호, 그러니까 AND 대용으로 암퍼샌드 기호를 사용해서 S1, S2 집합이 있을 때에 S1 암퍼샌드 S2 하면은 S1과 S2의 교집합을 구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intersect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그 합집합은 유니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버티컬 바, 이거는 키보드 자판에 보면은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그 자판이죠. 이 자판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요거는 합집합의 의미로 해석돼서 이렇게 합집합을 구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유니온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에 또 많이 사용되는 차집합 같은 경우는 디퍼런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디퍼런스 대신에 여기에서 집합 그 변수에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학의 수치 계산할 때 그 뺄셈이 아니라 집합의 차집합으로 해석이 돼서 차집합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신에 디퍼런스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집합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집합을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합을 프로그램에 적절히 사용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유용한 어떤 형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특정 회사 또는 어떤 특정 그 학교에 학생들 또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 중에서 어떤 특정 행사 A라는 행사하고 B라는 행사 두 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A라는 행사에 참가한 학생은 박, 김, 이, 나 이렇게 4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B라는 행사에는 박, 최, 조, 강, 나 이렇게 5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두 개 행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이 누구인가 이런 거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 A라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B라는 데도 같은 학생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봐야 되죠.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를 교집합 개념을 사용하면은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면은 바로 양쪽 행사에 다 참여한 학생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하면은 여기 보면 박하고 나하고 두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 두 학생을 한꺼번에 쉽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